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2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2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25일입니다.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개해월, 무진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진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 수왕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겨울에 해당합니다. 해월의 이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지장간 안에는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역이에 해당이 되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술월에 있던 술의 본기가 무토였죠. 그 무토가 해월로 전달돼서 무토는 해월의 역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생된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본기를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으로 따지면은 무슨 격이 될까요? 편제격이 되는 것이죠. 편제격. 이렇게 보는 것은 해중에 있는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원령 그 자체로서 격을 잡기 때문에 편제격이라고 논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격이 어떻게 되냐면 칠살격으로 바뀌겠죠. 칠살격. 예를 들어서 간목이 투출하지 않고 임수가 투출했다. 이렇게 되면 격은 원한적인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간목과 임수가 같이 투출하게 되면 격은 중기보다는 본기를 잡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중기와 본기가 같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격은 임수로 잡아서 편제격으로 논하는 것이고요. 이 편제인 임수가 간목을 생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원령의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이 태왕한 그런 명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역인 무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인신사회에는 여기가 다 무토에 해당이 돼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병갑이 들어있고, 신에는 무임경이 들어있고, 사에는 무경병이 들어있고, 해에는 말씀드렸지만 무갑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인신사회에 있는 여기인 무토는 불용이다 일단은 하셔야 돼요. 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인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기가 간목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인중 무토는 극해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인중에 있는 무토를 쓸 수 있을 때는 천간으로 병화나 정화가 투출됐을 때는 인중 병화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토는 격으로 취할 수도 없고 용신으로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무토 또한 임수와 경금이 같이 들어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신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병지에 해당이 되죠. 이 병지에 해당이 돼서 약한데, 수가 많고 금이 왕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도 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토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 안에 있는 무토는 설기가 과다하기 때문에 용신이라든가 격으로 취용할 수 없습니다. 해중에 있는 무토 또한 마찬가지죠. 제살이 왕한 중에 무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무토도 격이나 용신 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문제는 사에 있는 무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에 있는 무토는 따지고 보면 원래는 불용인데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화토 동궁이라 그랬죠.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사에 이르게 되면 병화 무토가 다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부토가 이 사에 이르게 되면, 요 사에 이르게 되면
공이 무토도 그렇고 병화도 그렇고 걸록을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중에 있는 무토는 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수가 왕하다 그러면 사중에 있는 무토로서 수를 제방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인신사회에 있는 무토는 불용인데 화토 동국론에 의해서 사중에 있는 무토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인목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해수에 있는 무토를 용신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격으로 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일 때 인신해에 있는 무토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 염두에 두시고요. 이걸 알아야 사주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용신도 정확하게 취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인 이 무토를 어떻게 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게 되고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다음으로 해월의 본기가 임수라고 했죠. 임수.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해에 이렇게 되면 걸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해월의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한기가 강하다라고 보면 돼요. 한기가 아주 왕성하다. 한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춥다는 거예요. 춥다. 모든 만물이 얼 정도로 춥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있게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타지지로 이렇게 한번 보고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보면 타지지로 예를 들어서 물론 올해는 무술년이니까 이렇게 주어지진 않겠지만 임수가 다시 또 투출하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월령의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야? 수가 범람한 거고 요거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임수라고 하는 거 대해수라 그랬죠. 대해수인데 큰 바다에 뿌리를 두고 임수가 투출했으면 이건 뭐야 돼요? 섬과 같죠? 섬. 내지는 무인도. 사람이 없이 그냥 덜렁 주변에 큰 물만 있고 바다만 있고 그냥 우뚝 솟은 뭐 예를 들어서 독도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살기 힘든 그런 섬 같은 거 많잖아요. 이 사주가 이렇게 국세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마치 무인도와 같아요.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물이 많아요. 물이 넘쳐서 뭐 주변에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도 힘들죠. 보이는 건 뭐예요? 갈매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외롭겠죠. 많이 외롭고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뭐 물론 지지로 예를 들어서 무술이다. 무술일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술되면 무토가 지지에 술토를 뿌리드니까 이제 섬 자체는 큰 섬이 되겠죠. 뭐 울릉도라든가 뭐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이 되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춥잖아요. 외롭고 뭐 농사를 줘도 뭐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해월에는 이 해월에 무토가 태어나면 가장 절실한 건 뭐예요? 화를 얻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 알죠? 천간으로 병화나 정화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은 겨울에 추울 때는 화가 필요한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공력이 크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땅이 뭐 몇천 평씩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한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도 오고 기후가 막 영하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얼게 되죠. 그 언 땅에다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해서 씨앗을 심을 수도 없겠지만 심는다고 해서 그게 했다고 해서 그게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자랄 수는 없겠죠. 물론 이 상황에서 겨울에 보리는 잘 자랍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건 겨울에 크는 작물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죠. 겨울에는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물만 많고 예를 들어서 화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재성이 이렇게 많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심히 하고 이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결실이 하나도 없죠. 씨앗이 발화가 안 되는데 결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춥다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병화나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토 동궁한다 그랬어요. 해월은 무토도 절지고요. 병화도 절지에 해당이 돼서 병화 무토가 공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뭐 병오가 돼서 병화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니면 이제 병인이 돼서 이렇게 장생을 얻게 되면 이 병화가 뿌리를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화 내지는 정화가 절실히 필요하긴 하나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속은 없는 거고 똑같죠. 씨앗을 봤을 때 이거 심으면 잘 날 것 같은데 쭉정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하늘에서 진짜 태양이 떠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제 비닐하우스를 치거나 아니면 유리 같은 걸로 해서 온실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한겨울이 되더라도 뭐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요. 꽃씨를 심어서 꽃씨를 발화시켜서 꽃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이제 하우스 재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춥기 때문에 그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병화 내지는 정화의 개념이고요. 하우스를 하나 친 것보다는 하우스 안에 또 하우스를 더 치면 더 따뜻해지겠죠. 그거는 이제 병화가 뿌리가 튼튼하다거나 아니면 병화가 천간에 두 개씩 막 투출했다라면 어떻게 돼요? 하우스가 여러 겹돼 있어서 마치 겨울인데도 봄이나 여름까지는 안 가겠죠. 봄같이 따뜻한 그런 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다고 했죠. 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럴 때 개수가 추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겨울에 눈 보라가 겁나게 억수로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떨어지고요. 20도였다면 30도로 떨어지게 돼 있죠. 무토 입장에서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제니까 돈을 많이 번다, 돈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단식 판단으로 보는 거죠. 일간이 무토인데 재성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주는 화가 있어야 돈을 버는 사주인데 연주, 월주, 일주까지 놓고 봤을 때 화기운이 하나도 없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수는 기온을 낮춰서 무토 일간이 토로서 용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수가 투철하게 되는 건 이거는 개수는 병신에 해당이 돼요. 기운을 하강시켜주는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연주를 보면은 이 무토가 얘를 합거시켜 버리죠. 합거. 병신을 합거시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얘를 제거해 주니까 얘는 약신이 되겠죠. 병을 제거하는 약신이 됩니다. 이걸 이제 병중득약이라고도 표현하죠. 병이 중한데 약을 얻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원래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데 연지에 술토가 있으면은 무토가 약하지만은 술에 뿌리를 둘 수 있죠.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다 뿌리를 두는 것이지 천간에다 뿌리를 둘 수는 없어요. 나무 줄기가 다른 나무 줄기에다 뿌리를 둘 수 없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무토는 술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무토는 천간에 있는 무토에는 뿌리를 둘 수 없어요. 이 무토가 나를 도와주느냐 나를 나쁘게 하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고 뿌리를 두는 거는 항상 지지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면 진토를 보니까 무진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자리가 자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자월이라고 하면 이게 자진이 반합 회국하죠. 그러면 무진이 이 진이 수로 화하기 때문에 뿌리 두는 것이 굉장히 좀 미약해집니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신이다 그러면 완전히 신자진이 되죠. 그때는 이제 무토로서 다 제해야 되는 거예요. 수국이 형성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진 않고 월이 해월이니까 합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개해 수가 왕한데 무술과 무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일간도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원래는 무토가 해열에 태어나면은 재다 신약한 명이 되는데 이렇게 연주와 일지 이게 무진이 되게 되면 이거는 신왕제왕 한 명이 된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어떤 분들 트집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신왕제왕이 아니 이거는 원령을 득한 것이 아니라 신왕이 아니다. 뭐 그래서 신강제왕이다. 뭐 이렇게 재성은 원령을 득했으니까 왕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강제왕 한 사주가 되는데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 사주는 화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시에서 이 3주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좋은 사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생시는 어떤 것이 오면 좋을까요? 먼저 갑인시를 한번 볼까요? 갑인시. 자, 이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해중의 중기인 간목이 투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간도 좀 세력이 있다라고 놓고 보는데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왕수가 칠사를 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장생인 해 뿌리를 두고요.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인 걸록에도 뿌리를 두죠. 그러면 이거는 해월이라 하더라도 이 칠살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가 돼요.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성도 왕하고 살도 지나치게 왕한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했지만 이 일간이 약하진 않은데 일간이 신 강한 거에 비해서 제살이 더 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는 거고요. 요거랑 구분해야 될 개념이 제살태가라는 게 있어요. 제살태가 이 제살태왕하고 제살태가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은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과 칠살이 왕하다,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제살태가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나가지고 간목에 칠살이 있는데 경금이 신의 뿔을 둬서 이렇게 제하게 되면 칠살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칠살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제살태과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은 다음에 고란 사주가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 갑인시가 되면은 제살태왕한 명식이 되니까 이 칠살과 일간 사이를 통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신을 어떤 걸 쓰냐면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사주 국세가 살인상생이 되겠죠. 칠사를 인성이 있어서 서로 통관시켜 주는 그런 국사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장간의 안에 있는 병화는 좀 약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장간에 있는 병화가 천간의 간목과 무토를 통관시켜주는 못해요. 그래서 지지로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쓰되 천간은 요건 칠살 무제가 되는 거예요. 칠살이 있는데 제함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지지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용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재력이라든가 저런 칠살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잠재력은 있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천간으로 화가 드러나야 그런 잠재력이라든가 어떤 자기 능력 발휘를 하게 되겠죠. 되게 칠살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게 되면은 사람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토가 신체로 보게 되면 위장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분들은 사주가 이렇게 되면 신경성 위장병 같은 거 앓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경신신유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한번 봐볼까요? 이제 경신시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이 경신시가 되게 되면 이게 아까 좀 제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경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진이 요게 수국으로 신진이 반화 회국은 하지
하더라도 신도 수가 어떻게 돼요? 장생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경신이 이렇게 천간지지로 있게 되면 토의 기운을 설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 강한 걸로 볼 수가 있었는데 경신이나 신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토기운이 약해지게 되고 사주에 화기운이 하나도 없죠. 물론 술중정화 있다라고 하지만은 술중정화 굉장히 약합니다. 사주의 격국은 어떻게 돼요? 식신생재 내지는 신유금이 있으면은 상관생재 비슷하게 이렇게 되겠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식신생재 되고 상관생재 되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인성이라고 하는 게 부족하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화가 부족하니까 온기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좀 냉정하다 그럴까요? 그런데다가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신강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설기가 되다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내 것을 남한테 잠깐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운이나 세운에서라도 화의 기운을 얻게 되면은 일간도 생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운 국세도 조우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화의 기운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주 원국에 없는 것은 용신으로 치용할 수는 없어요. 없는 것을 치용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이 사주는 술 중에 정화라고 하는 불신은 가지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술이 아니라 무진이다 그러면 이 화를 치용할 수가 없죠. 사주 원국 자체에 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대운에서 화가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근데 원국에서 불씨가 있는 사람이 화운을 맞아서 인성을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씨가 이렇게 좀 커지거나 발화가 이렇게 확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대운에서 오는 원국에 화가 없는 중에 대운에서 화가 온다면 그냥 조우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주 원국에 없는 것은 용신으로 취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들 있죠. 뭐 울로에서 용신이 온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장간에 있는 붓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그걸 용신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하도록 하고 뭐 다른 그 설명 안 드렸던 그 생시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임자시가 되면 요 자진 수국하게 되겠죠. 그리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 무토가 이 진토는 습토기 때문에 자라든가 신을 보게 되면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많이 토로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임자시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재다 신약한 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시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기사 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